성완종 회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기자회견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 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기자회견 장면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왜 제가 자원외교의 표적이 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 양 부풀려져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젠가 진실을 밝혀질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나는 정권을 창출한 공신인데 내가 왜 표적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왜 더 씌워졌는지 억울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기자회견의 내용, 본인의 진심이 담겨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파장이 컸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저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모두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와중에 검찰 수사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런 기자회견을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 회장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당겨서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기자회견에 상당한 그 집착을 보여왔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 격한 감정을 여러 차례 표출을 했고, 이 정권 창출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이 정치권을 향해서 나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보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많은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제 기자회견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성완종 회장이 그 눈물 짓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그 각본에 의한 쇼 아니냐라고 할 때, 쉽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사업하면서 이미 구속이 됐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일, 어제 시점에서 보면 내일,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법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자극할 수 있는 자기 정치적인 쇼잉을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자청해서 그 앞에서 특히 본인의 인간적인 대목, 본인이 나는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조짐이 상당히 위험한 조짐이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심리적 상태가 저 순간에 벼랑에 몰려있다라는 느낌, 예. 사방이 컴컴한 어둠으로 꽉 막혀있다는 느낌에 절망하는 그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마지막 심경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본인이 의지하는 모든 어떤 세상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어제 항변을 택했다. 여론에 호소하는 걸 택했다. 손수호 변호사, 저렇게 검찰의 구속이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저런 회견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드문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한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고 나서 억울한 심정을 느끼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일반적인 그런 피의자가 아니라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한 그런 신분으로 직업적인 특성상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토로하기 위해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짐작이 되고요. 어쨌든 저 당시의 화면만 보더라도 그 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온 것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연결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합니다만 검찰에서 뭐 좀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폭언을 했다거나 명예를 좀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진상이 좀 밝혀져서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을 좀 스스로가 먼저 좀 밝히고 예. 확인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자세히 더 살펴보겠고요. 이남 팀장, 네. 어제 보면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회견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후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라고 예. 공신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측근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점잖게 읍소를 한 거다. 결국 어제 기자회견이 그 청와대를 향한 어떤 시위성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저 회견이 본인의 어떤 그 구속 여부를 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역풍이 몰아닥쳤다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이게 마지막 수단까지 다 썼지만 나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회견에서 나는 그 MB 사람이 아니고 예. 나는 말하자면 친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낸 것은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뭐 법적으로 허용이 될지 아니면 법을 넘어설지 모르지만 친박 중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친박들마저도 예. 어제 그것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아마 손을 쓸 수 없는, 만일에 저런 상황 다 공개했는데 뭐 좀 봐주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뭐가 있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친박이다,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했는데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회견은 정치인을 지낸 그 기업가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정제되지 못한 회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볼 때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얘기로 어떤 친박이라는 얘기를 꺼낸 게 그것이 결국은 본인을 도울 수 있는 실제로 어떤 그 모든 손길을 아마 차단한 결과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어떤 배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